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5, 6, 7, 9 다섯 번째네요. 2023년 다섯 번째 답사고요. 그다음에 여름을 이제 지내고서 가을 첫 번째 답사입니다. 우리 태안 안흥진성에 왔습니다. 오늘 답사는 지난 5월 답사에 이어서 우리 지식과 세상 여러분들 참여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그리고 오늘 답사는 특별히 김경태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오시죠. 박수. 네. 김경태 선생님은 당연히 역사 전공이시고요. 특히 이제 일제 시대 그 소작쟁이, 간척 이런 분야에 이제 관련한 연구를 하셨는데, 또 그거와 함께 이제 지역사 연구, 또 생애사 이런 거에 이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제 연구를 늘 열심히 이제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경태입니다. 저는 역사 교사로 계속 근무를 하다가 이제 안 하게 됐는데, 제가 역사 수업하다가 느낀 점이 이게 지역사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역사에 관심을 갖게 됐고, 충남 지역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하고 좀 밀접한 자기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속에 정말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임병조 선생님이 하는 것들 저도 잘은 몰라요. 저도 배우려고 왔어요. 전에 한번 굴포운하 때 한번 따라갔다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전통적인 저희 역사 전공에서는 느낄 수 없는 어떤 새로운 느낌들이 많아서 이제 한번
감탄하게 됐고 그 이후로 임병조 선생님 제가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뭐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가급적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오늘 일정을 조금 먼저 안내를 드릴게요. 어떻게 이제 움직일 건가. 지금 우리가 와 있는 데는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흥진 성이고요. 요 앞에 이제 다리 건너가면 신진도라는 섬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앞에 골프장 보이시죠? 골프장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1919년 지도인데 그 당시 여기가 이제 갯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앞에를 막아서 지금 저렇게 만드는 거고, 저 뒤에 산이 이제 여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저 앞에 섬 보이시죠? 섬이 이제 조금 큰 섬, 작은 섬 있는데, 큰 섬과 육지 사이 여기 해협이 있어요. 해협. 여기죠, 이 지도에서는. 이걸 관장목이라 그래서 삼남의 쇠국들이 올라올 때 아주 마의 구간이 바로 이제 여기였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 안흥진성이 만들어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거기가 딱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 안흥진성을 둘러보고요. 이제 걱정되시죠? 여기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성벽을 완전 일주는 못 하고요. 쭉 돌아서 이제 여기가 서문인데 남문까지 갈 겁니다. 남문에서 이제 내려가면 여기 안흥항이 나옵니다. 이 신진도와 사이에 해협이 있죠. 그 안흥항으로 내려가서 안흥 해협을 이제 안흥량 요거를 걸어서 건널 겁니다. 걸어서 어떻게 건너느냐? 거기에 이제 인도교가 있어요. 안흥 나래교라는. 거기를 건너서 가면 이제 해양 유물 전시관, 바로 이제 이 안흥량 일대에서 가라앉은 그 배, 거기에서 이제 건져낸 유물들을 전시하는 유물 전시관이 있습니다. 전시관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 신진도로 이제 갑니다. 신진도는 좀 지질 구조가 특이해요. 좀 뜬금없긴 하지만 또 지리학도한테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건데, 석회암이 있어요. 석회암. 뜬금없죠? 근데 사실은 이 안흥성 안에도 석회암이 들어 있습니다. 대략 한 저 마을 저쪽으로 이렇게 들어 있는데, 그 석회암도 좀 구경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나와서 이렇게 이제 한참 갑니다. 가서 어디를 갈 거냐면 여기를 가려고 그래요. 여기. 여기는 어디냐면 동네 이름으로 문어미제 또는 물러미제라고 합니다. 문어미, 물이 넘어갔다는 뜻이죠. 근데 이 지도에 이제 보시면 물이 넘어갔을 것 같으신가요? 아닌가요? 뭐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데 물이 넘어가는 거와 관련된 어떤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가서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증 유발 작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쭉 돌아서 지금은 이제 이게 전부 이게 옛날엔 갯벌이었는데 지금은 붙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방조제를 건너가면 여기에 이제 소근진이라고 하는 이거 비슷하게 생긴 성터가 나옵니다. 안흥진보다는 작은데 규모가 소근진까지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답사지가 크게 네 군데예요. 안흥성, 신진도, 문어미제, 소근진성, 이렇게 갑니다. 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그 유명한 신들이에요. 요 신들이 여기 소근진에서 넘어가면 지금 여기 다 막아가지고 여기도 이제 지형이 다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네 군데를 이렇게 돌아보도록 하겠고요. 주제는 이제 안흥진성과 소근진인데요. 이거를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개념은 조운입니다. 조선시대 조운 체제, 조운과 관련해서 이런 이제 현상들을 연결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된 부대적인 사실들, 그런 내용들을 가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억 나시죠? 네. 다시 안 보여드릴게요.
자리가 좁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소위 안흥량이라고 하는 저 다리 있는 여기가 이제 안흥량이라는 데입니다. 양이라는 맞- 게 무슨 뜻이에요? 다리? 다리란 뜻이 아니고 그건 교량할 때 량이고, 량은 뭐 노량, 명량 할 때 그 해협이란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안흥량인데 지금 보면 물이 완전 빠졌잖아요. 그죠? 마침 때를 잘 맞춰 왔어요. 이게 물이 꽉 차 있으면 여기가 이제 저쪽 끝하고 이쪽 끝 사이가 물이 꽉 차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배들이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이 물때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배가 빠지는 일이 뭐 별로 없는데, 저기 이 모래벌판의 끝부분에 아주 흰색으로 띠 보이시죠? 쟤는 말라 있잖아요. 근데 저게 왜 말라 있게요? 물에 안 잠겨. 아예 물에 안 잠기는 게 아니고 잠기는데 높아서 먼저 빠진 거예요. 제가 이제 물때가 이제 썰물이 되면 제일 먼저 제가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높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높은 거죠. 사주라 가지고 사주. 하주? 사주. 네, 모래 섬인데 저게 이제 물 속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이 꽉 차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빠져가지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주 수면 바로 아래에 있는 상태가 오겠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저게 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수많은 해난 사고들이 왕조실록에 전하는데, 왜 빠졌을까? 이거를 보지 않으면 사실 잘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이거를 보면 이래서 빠졌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물이 더 빠졌습니다. 아까 봤던 저 만 끝에, 만 끝과 섬 사이에 조그만 해협 보이시죠? 거기도 지금 바위들이 거의 다 드러나 있거든요. 이제 배들이 저기를 이제 지나갔대요. 여기서 쭉 지나가서 줄지어서 저기를 지나가는데, 이제 물때를 맞추지 못하면 저기서 이제 바닥에 암초를 만나가지고 파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많은 해난 사고들이 조선 왕조실록에 이렇게 전하는데, 뭐 꼬챙이 이런 이제 물속의 암초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이 동네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물살이 하도 빨라서 보통 이렇게 이제 뻘이 퇴적이 돼서 바닥에 뭐가 좀 막 쌓여 있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대요. 그냥 바위가 그냥 드러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약간만 빠져도 배들이 걸려가지고 이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 이제 되게 중요한 것은 물이 남쪽에서 들어오잖아요, 태평양에서. 그러니까 밀물은 북쪽으로 흘러요. 밀물은 이제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쪽이 대략 북쪽, 북서쪽쯤 되는데, 물이 그러니까 우리 보는 쪽 왼쪽에서부터 다리 밑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서울 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밀물 때 이제 짐을 가득 실은 배가 그 물을 타야 저기를 무사히 통과하는 거죠. 바닥 암초도 피하고 물살도 타고. 그런데 이제 그때를 딱 놓쳐요. 그럼 물은 이제 태평양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물은 북에서 남으로 흐릅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동력이 없는 노젓는데 돛단배였잖아요. 노와 돛으로 가던 그 배가 저 물길에 딱 끼게 되면 이건 백발백중 이제 뒤로 밀리죠. 밀려 나오면서 주변에 바위나 이런 데 이제 부딪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선들은 다 한 대만 간 게 아니고 적어도 수십 척이 열을 지어 갔기 때문에 한 번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연달아 사고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치를 어렵게 올라온 이유는 그런 이제 지형적 특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썰물 때가 되면 이렇게 물이 많이 빠지고 그 바닥이 이렇게 암초로 작용을 한다. 그리고 가장 삼남의 쇠곡선이 서울로 갈 때 가장 악명 높았던 마의 구간이 바로 저 관장목이라는 저 앞에 보이는 이제 거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골프장이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과거에 이제 수많은 배들이 그럼 어디에 이렇게 정박하고 있었을까? 우리 김경태 선생님, 네. 네, 뭐 어려운 숙제지만 네. 저도 오늘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고요. 배가 어디에 정박했을까. 근데 여기는
뻘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뻘이어서 배가 정박할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 제방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땅을 만든 것 같은데 그 제방이 아마 요 성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요 성에 있는 돌을 가지고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예, 제방을 쌓을 때 그러니까 얘가 필요 없어지면서 그렇게 한 것 같고 예전에 원래 농장이었답니다. 여기 쌓은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농장을 만들었대요. 저기 군산에 예, 골프장 전에는 군산에 있는 어디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는데 대야면인가 그럴 거예요. 그분들이 오셔서 안흥 농장을 만들었다 그러고. 네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처음에 이 지역 이렇게 지도로 살펴보면서 아 세상이 뒤집혔구나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원래 해안가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기는 원래 해안가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곳인 이유가 이제 외침이 많고요. 이제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처음에는 조금 살았던 것 같은데 고려 시대 이제 외구들이 들어오면서 여기는 살 수 없는 곳. 그래서 아예 여기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아예 예산까지 이렇게 태안이 아예 비어버리면서 예산까지 취소를 옮겼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조선 전기에도 이제 이 지역을 어떻게 살려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세조까지도 계속 이걸 이제 살려내려고 막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는 사람들한테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는 범죄자들이 사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인식이 있고 그래서 이쪽 지역은 살면 안 된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섬이나 이렇게 연안가들은 사람들이 살지 말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또 특히 하나가 이제 그게 이제 조선시대 후반 일제시대까지 적용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 지역 산다 그러면 우리 뱃사람들 거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조선시대에서 아예 그 관료들의 인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관료들이 오래전부터 내려온 얘기. 네, 교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특정한 이유가 없으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니까 거친 사람들이 오는 곳이고 교화가 안 되는 곳이다. 그래서 이쪽에는 사지 마라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또 우리 조선시대 보면 산농공상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 다음은 농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와서도 어떻게든 자기가 교화된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려고 농업을 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까지도 대부분 어업에 잘 안 하고 농사를 많이 짓고요. 어업은 이제 마지못해서 마지막 생계수단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일제시대 들어와서 이제 어업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전국에 이제. 그래서 일제가 들어오면서 항구 도시들이 막 개발되기 시작하고 이제 거점 도시로 이렇게 연안 지역의 도시들이 이렇게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어업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고 지금은 골프장이 됐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경치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일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왔던 곳에서 이렇게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는 곳으로 정말 상전벽해. 네, 세상이 이제 뒤집어져 버린 것들이 이제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게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수군들 있잖아요. 수군들이 아마 이쪽 일대 좀 살았을 텐데 조선시대 때 가장 힘든 역 중에 하나가 수군이에요. 제일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신량역천이라 그래서 신부는 양인인데 역은 천안 이렇게 해서 사실 수군이라 그러면 조금 지위를 낮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군은 모두가 피하려고 했던 회피하려는 것이었고 그분들이 어업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분들이 어업을 하고 평상시에는 전투 훈련하고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참 어려웠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래서 전공자의 또 시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덧붙이자면 정말 그렇네요. 그런 기피하는 땅에서 이렇게 이제 좀 사회적으로 또 좀 경제력 있는 사람들의 땅으로 이렇게 바뀐 그런 장면을 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동을 해서 태국사로 가겠습니다. 입니다. 뭐 태안할 때 태자, 태안이면 국태 민안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태국도 이제 뭐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은 건데, 그러니까 이 안흥진성과 이 절이 어떤 상관관계 속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 근데 이제 기록에는 더 옛날 백제 때부터 세워졌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조선 시대 이후에 뭐 이런 이름도 얻고 그랬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흥진 성 내부에 있는 부속 건물 같은 의미, 이런 의미를 갖는 독특한 이제 절이에요. 여기 이제 관음전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원통전이라고 했었다고 하는데 원통전이란 건물은 못 찾겠네요. 관음전입니다. 이 지도는 이제 해동지도라는 지도고요. 이 해동지도에 이제 안흥진성을 그린 이 지도인데 두 분의 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구겨져서 좋습니다. 이 지도에 보면은 이렇게 동서남북문이 표시되어 있죠. 이제 우리가 여기 서문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이제 절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좀 이따 내려가면 거기가 북문이에요. 절은 한 요쯤에 있을래나. 그 다음에 이제 동문이 있고 그 다음에 남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문으로 내려가서 이제 이렇게 갈 생각인데 지형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면 지금 이제 이 성벽을 올라가 보면 이 밑에는 지금 다 논이죠. 아까 보신 것처럼 골프장 있는 거기를 막아서 이 안에까지 다 물이 드나들던 데인데 이게 지금 전부 물이 드나드는 데잖아요. 여기까지 다. 근데 지금 이제 여기쯤을 막은 거죠. 여기쯤을 막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 논이 되고 골프장이 됐는데 이 위치가 굉장히 재밌어요. 조금 더 과장해서 표현했겠지만 육지하고 연결되는 요 아주 좁은 목 요거만 있잖아요. 요걸 제외하고는 다 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로 이제 어디냐면 저기 뭐 안테나 같은 거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로 해서 저 산줄기로 해서 태안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가 이렇게 톡 튀어나온 이제 그런 곳이라서 뭐 요새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앞에 이렇게 큰 섬이 있어요. 이거보다 사실 뭐 더 큰 이런 섬이 있는데 여기 작게 표시되어 있지만 그러면 만약 외구들이 지나가 안 보였겠죠? 근데 여기서 뭐 막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는 이런 자리에서 뭘 했을까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데 조선시대의 이런 지인들의 위치를 보면 이런 데가 많습니다. 좀 이따가 볼 소곤진도 그렇게 생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지인들보다 더 위에 이제 그 방어기관이 수영이잖아요. 충청 수영. 오천에 다 가보셨죠? 걔는 굉장히 안으로 쑥 들어 있어요. 바깥바다에서부터 안면도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뭐 거기서 과연 외적이 쳐들어온 걸 볼 수 있었을까?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구들이 약탈을 할 때 이제 들어가는 통로인 거죠. 얘들도 육지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통로를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이제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 지도에 보면은 여기에 여기 유선박봉이라고 써 있어요. 바로 이제 저 앞산이죠. 골프장 뒷산이 이 지도엔 유선박봉입니다. 그러니까 유선박이란 말은 선박이 머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여기는 이제 물살이 세고 그러니까 조금 와서 이런 곳에 이제 배들이 정박하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 뭐 인천항이나 이런 요즘의 항구들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게요. 그런 데는 큰 배들이 들어오고 늘 물이 차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수심도 있어야 되고 하다하다 안 되니까 관문을 만들어서 인천에 관문식 도크를 만들어 놨는데 옛날에 우리 배들은 썰물 때가 되면 그 걸려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뭐 터가 좀 판판한 데 같은 데는 그냥 앉아서 있을 수도 있는 뭐 그런 배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데 정박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삼남 조선 레박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남의 조선들이 좋은 선들이 와서 여기 정박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안흥량입니다. 그래서 조은과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다는 것을 이 그림에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용분쌤이 사주가 왜 생겼냐고 이렇게 돌발 질문을 하시는데 사주는 뭐 모래사의 섬주자입니다. 모래섬인데 이게 이제 강의 끝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쌓입니다. 그러니까 퇴적은 물의 속도가 떨어질 때 쌓이는 거잖아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 끝에 물과 바다가 만나는 그 자리에 이게 이제 생겨요. 예를 들면
낙동강 끝에 가면 하구원 밖으로 지금도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 동네에서는 등이라고 하거든요. 등, 땡땡 등. 그게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인데 여긴 도대체 뭐냐? 이런데도 이제 같은 원리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간월돈 다 가보셨죠? 간월암하고 육지 사이에 사주가 있잖아요. 물에 잠겼다가 빠졌다가 물 빠지면 드러났다가 이제 그런 모래뚝 이게 있는데 이제 그건 뭐냐면 이런 거죠. 밀물이 들어올 때 그런 해역들은요 초기에는 양쪽에서 들어옵니다. 그러겠죠. 양쪽에서 들어오므로 들어오는 물들이 전부 퇴적물을 안고 들어와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장 높은 분의 둘이 딱 마주치겠죠. 마주치는 순간 물이 이제 속도를 멈추니까 그 사이에 퇴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걔가 물 밖으로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 다음 순간 이제 또 조류가 일정한 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되니까 또 침식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긴 특이하게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해협의 중간쯤에 그런 게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지금 해협의 이제 끝에 만들어졌는데 아마도 물이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물이 들어올 거예요. 이쪽에서 들어오고 저쪽에 들어오고 그 만나는 그 자리에 퇴적정이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 경태쌤께는 한번 이거 관음전 이야기 조금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네, 관음전이요. 네. 네, 여기 관음전이 위치해 있는데 처음에 여기 절이 하나 있다 그래서 무슨 절일까 했는데 이게 그냥 해수 그러니까 여기 바다 근처에 있으면 대부분 관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절에 가면 우리 절이 누구를 모시느냐 이게 있잖아요. 아까 대웅전이라고 하셨는데 대웅전은 이제 석가모니를 모신 절의 어떤 건물이고 여기는 아마 관음전인데 우리나라 4대 해수 관음이 있잖아요. 바닷가 근처에 있는 저기 낙산사에 하나 있고 강화도에 하나 있고 저 여수 향이람 하나 있고 저기 남해에 있나요? 남해 보리암 하나 있고요. 그렇듯이 이제 바닷가 근처에는 관음을 모신다 이게 있는데 아마도 그 이유를 이제 얘기할 때 관음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 이렇게 들어주는 그러니까 기복 신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는 걸 들어주는 이제 보살이다. 보살은 부처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 옆에서 이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제 수행 거의 대부분의 경지에 다다랐는데 조금 멈추고 주변의 대중들을 이렇게 구원하러 다니다가 이제 마지막 부처가 되는 그 전 단계인데 관음이 기복신앙이다 보니까 보살들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고요. 아마도 이게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도 기복신앙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복신앙의 대표적인 그 신이 용왕신이에요. 근데 그 용왕신이 바닷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교가 들어오면서 용왕신의 역할을 아마도 관음이 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 관음이 유행한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개가 뭐 의미하는 게 있나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네요. 절을 의미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네요. 이거는 이제 위키피디아한테 물어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날카로운 질문. 최근에 지어진 것 같아요. 1910년대, 90년대. 옛날부터 있던 게 아니고. 최근에 지어진 건물로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저런 표시가 하긴 저건 표시는 잘 모르겠고요. 저거는- 저 표시도 저건 옛날은 보기가 힘들고요. 아하. 절자 있잖아. 불. 저는 현대화는 젊은이들. 82년도에 지금 증창했다. 그러니까 옛날엔 저런 게 없었던 거죠. 옛날 건물에는. 잘 안 보이죠. 그렇지. 그게 절만자 그거는. 어. 절만자 많이 쓰는데 그러게요. 네.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드는 생각이네요. 네, 훌륭한 숙제거리는 공동으로 해결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또 가볼까요? 지금까지 이제 오셨습니다. 4개 중에 2개를 보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안흥진성의 뭐 역사라든지 또 당시의 수군 조직 또 안흥진성이 갖고 있던 역사적인 위상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안흥진에 대한 기초 지식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이건 우리 김경태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겠죠? 어. 앉아서 하세요. 네네. 편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사 됐으니까 앉아. 판교사들하고 같이 레벨이 가까워. 내가 여기서 말했잖아. 제가 여기를 좀 이해해 보려고 사실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이번에 관련된 글들을 많이 읽어보고 했는데 사실 전 조선시대가 이해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지금 사람들하고 조선시대 사람들의 어떤 생각 구조가 정말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교과서에 써 있는 조선시대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사람들 관점에서 쓰여진 거라서 전혀 이제 현실적으로 사료로 들어가 보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안 맞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사람들은 외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이게 좀 보이는데 역시나 이 군대 체제 이런 것도 지금 우리 근대적인 사고 방식으로 이렇게 군대 체제를 이해하려고 하면 잘 거의 정리가 안 되고요. 사실 저도 진관 체제니 뭐 재승방약이니 뭐 이런 거 아무리 많이 읽어봐도 명확하게 이렇게 다가오진 않은데 네, 그냥 여기 관련된 이야기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고려시대 때는 여기가 중국 사신들이 이렇게 드나들던 곳이었나 봐요. 그래서 중국 사신들이 드나들면서 뭐 안흥정이라는 게 있었고 그 사신을 맞이하는 뭐 그런 기관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본격적으로 얘기가 이제 조은선이 하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침몰하다 보니까 그래서 관심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방어해야 된다, 군사적인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조은선을 어떻게 관리할까 이런 차원에서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고려 말에 왜구가 이제 이렇게 막 침입을 하잖아요. 근데 왜구가 이쪽 서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침략에 들어옵니다. 특히 1350년대부터, 그러니까 우리 공민왕 때부터인데 그 공민왕 때부터 거의 100년 동안은 이쪽에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여기 왜구가 엄청나게 쳐들어오거든요. 아마 그때 그 왜구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좀 진이 처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안흥량 만호라는 직책이 나오더라고요. 그 만호라는 게 이게 몽골식 표현이에요. 몽골에서는 그 군사를 편제할 때 천호제, 만호제 그래가지고 부대를 이제 천호, 만호, 부대장이 이제 천호장, 만호장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몽골의 간섭기를 이렇게 거쳤잖아요. 원간섭기. 그래서 원간섭기 이후라서 이제 천호, 만호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안흥량 만호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 보니까 왜구를 막기 위한 어떤 기지로 중요하게 생각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선시대 들어와서는 여기 소군포인가요? 여기 진에 소속되어 있는 별도의 진으로 이렇게 편제가 돼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군사를 좀 나눠서 이쪽으로 보내주면 여기서 방어하는 형태로 이렇게 초반에는 생각을 했다가 여기가 다시 이렇게 대두된 건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전까지는 여기가 독자적으로 크게 이렇게 부각을 받진 않았는데 임진왜란 즈음 그리고 그 이후 되니까 이제 첨절제사라고 종사품에 해당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위상이 올라갑니다. 그 가장 수군에서 가장 높은 게 그 우리 충청 수영성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수군 절도사라 그래서 정삼품이에요. 이제 그 다음이 종삼품, 여기 첨절제사, 첨사가 이렇게 오는 곳이고, 그리고 아까 그 만호가 조선시대도 있어서 종사품이 만호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종사품이었다가 첨사로 올라갔는데 굉장히 위계가 중요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자기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몇 품이냐에 따라서 지역의 위상이 이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 들어보면 거기는 몇 품, 거긴 몇 품 애들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위계를 가르고요. 특히나 이제 군사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관이 그 군사 지휘관까지 이렇게 겸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는 홍주목이 관할하는 지역인데 홍주 목사가 정삼품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봤을 때 아까 첨사라 그랬잖아요. 종삼품. 그러면 아무래도 홍주 목사에게 지휘를 받아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그 지휘 체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첨사로 이렇게
한 거는 상당히 여기가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훨씬 이제 중요해진 건 아무래도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이 위쪽에서 내려오는 여진족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여진족이나 이쪽 유목민이 내려오게 되면 대부분 이제 방어를 할 때 강화도를 이렇게 가려고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병자호란 이후에 강화도를 대비하는 방비 태세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화도를 방비하는 태세를 만들면서 여기 태안이 갑자기 이제 부각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더구나 조은선이 계속 침몰하는 데니까 이제 겸사겸사해서 두 가지 목적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그래서 이 지역을 아마 중요시하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효종 때라 그러죠. 1650년대에 여기 성을 다시 이렇게 건축을 했다고 하고요. 원래 근데 기록에는 이게 언제죠? 선조 때 그죠? 선조 때 여기가 세워진 걸로 돌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만들었다가 조금 정비했다가 다시 내버려뒀다가 또 정비했다가 내버려뒀다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본격적으로 사서에 나오는 건 효종 때로 나오고 그 효종 때 1650년대 그러니까 병인양요가 1636년이니까 그 이후 십몇 년 뒤에 강화도를 방비하는 체제로서 이 지역을 좀 강화하는 이런 정책을 해서 처음에 첨사로 했다가 나중에는 또 방어영이라고 또 그 체제가 나오거든요. 방어영이라는 거는 이 지역을 종2품까지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2품이면 거의 가장 높은 직책에 들어가고요. 여기를 독진이라 그래서 충청 수영의 지위를 받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충청 수영이 오천에 있잖아요. 그 오천에 이제 지위를 받지 않고 육군과 수군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어 체제라 그래서 방어영으로 이렇게 승격이 돼요. 근데 그게 얼마 오래 못 갑니다. 예, 한 1년 있다가 또 폐지됐다가 2년 있다가 또 폐지됐다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지 않고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위상도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된 게 그 지점이었어요. 왜 여기가 왔다 갔다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여기가 안정적으로 수군을 운영하기에는 좋은 지역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나 조운이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좋은 지역인데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수군을 운영하기에는 매우 적합하지 않은 곳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군을 운영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그 곡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곡물을 이렇게 징발하려면 아무래도 인근 지역에 둔전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둔전이라고 군대의 식량을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람이 살기에도 많은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게 그 사서에 보니까 물을 구하기가 힘들었다, 뭐 식수난이 많았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래서 처음에 뭐 방어형 정도 되면 한 1천, 2천 명 정도는 군대를 유지해야 되는데 실제 기록에 보면 한 2, 300명, 뭐 많으면 600명 요 정도만 거주할 수 있을 정도의 조그마한 군대였고 계속 이렇게 인근 수영에서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는 인근에서 지원받아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다가 또 이렇게 내려가고 만들었다 내려가고 이렇게 된 게 있고요. 그러니까 와서 보면 어쨌든 전술을 구사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여기가 배도 되기 힘든 곳에서 특히 우리 임진왜란 때 보면 판옥선 쓰잖아요. 여기 판옥선 여기서 활용 못 하거든요, 절대. 예,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서 전투를 하는 그런 곳은 부적합하다. 그리고 여기 오천항 가보면 물이 잔잔해요. 앞에 파도가 하나도 안 치고. 그래서 여기는 수군 운영하기가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그런 게 너무 힘들어 보여서 아마도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조선 후기가 되면 육군 중심으로 운영된 거 아니냐, 수군이지만. 그래서 여기서 수군이 여기서 바다 밖에서 싸우기보다는 수군의 역할은 정찰하는 임무를 맡고 그리고 주로 싸움은 육군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 나온 논문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궁금해서 그분이 그렇게 썼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권을 그럼 육군한테 줘야 되느냐 아니면 수군한테 줘야 되느냐, 요거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잘 운영되지는 못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진도에서 얼마 전에 그 신진도의 어떤 가옥에서 벽지를 뜯어봤는데 그 벽지에서 군적부가 나왔대요. 그 군적부를 이렇게 분석하는 논문이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조선 시대에는 군인이 한 명 있으면, 전투 병력이 한 명 있으면
거기에 그 보인이라 그래가지고 정군 한 명에 보인을 이제 2명에서 4명 가량 붙여주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군이 여기서 군사 복무를 하면 보인들이 그 사람의 물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거든요. 지금처럼 국가에서 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니까 당진분들이 이렇게 당진현에 있는 분들이 보인으로 해서 여기를 지원을 해주는 그렇게 현재 그 군적부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덧붙일 필요가 없죠? 네, 그럼 이제 동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